정말로 급반전입니다. 사드 4기 조기 배치. 14시간 전만 해도 우리 정부, 특히 국방부에서 연내에 사드 배치는 없다라고 못 박았던 터에 나온 뒤집기 조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사드 급반전. 올해는 글렀다. 에서 4기를 조속히 추가 배치하겠다. 14시간 만에 급바뀌었습니다. 성주 주민은 분노의 목소리를 냈고요. 이럴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4기 배치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렇게 나올 줄 진정 몰랐던 것인가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ICBM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장면 함께 보시죠. 김정은이 참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특히 중국과 매우 근접해 있는 국중 접경 지역 자강도에서 ICBM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미국과 한국 혹은 국제사회가 미사일 발사 기지를 원점 타격하고 싶어도 이 중국과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격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북한이 최대 사거리 ICBM 미사일 발사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 미사일 뉴욕까지 날아갈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면이 바뀐 겁니다. 김문식 교수님, 사드 급반전이에요.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에 안 되겠다. 사드 4기. 깜짝 놀랐다는 그 4기 조기 배치하자. 사실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하루 사이에 이제 입장이 바뀐 것을 놓고 오늘 이제 모든 조간 신문이 다 이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지속적으로 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후보 시절에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하면서 나에게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다음 정부에 넘겨라.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고 다음 정부에 넘기면 내가 외교적 해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른바 이제 사드에 대해서는 그 뒤에 외교적 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그 기간 동안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한다. 그리고 그 사드 배치를 보류하는 그 기간 동안 북핵 문제에 일정한 진전을 이뤄내서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해서 사드 배치 자체를 종결시켰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그렇죠. 북한을 잘 달래서 그렇죠. 미사일도 안 쏘게 하고 핵실험도 안 하게 하겠다. 그게 이제 문제의 보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야기했던 외교제법이라는 것은 한 1, 2년 정도의 환경영향평가 시간을 벌고 그 기간 동안 북핵 문제를 일정하게 진전시키면 미국에게도 더 이상 배치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설득을 하고. 근데 지금 또 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게도 이제 그동안 기다려달라고 했던 건데 이번에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걸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드 배치는 이제 이른바 임시 배치라는 렛대로는 달았습니다만 사실상 배치가 완료된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27일 날 정전협정 체결을 기념을 해서 북한이 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상황인데 27일 날 안 쏘고 넘어가니까 28일 날 서둘러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은 사드 배치는 없다라고 결론을 냈었어요. 예. 그런데 28일 새벽에 쏜 거 아닙니까? 밤 11시 40분 쐈기 때문에 그 다음 29일 날 새벽에 소집된 NSC-위원회에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4개의 사드 배치를 바로 또 조속히 완료라고 결정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뭐 입장을 번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저는 청와대의 대응 자체가 번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28일 날 쏠 걸 알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 설명인데 과연 알았다고 한다면 28일 날 아침에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야기했던 발표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 대북 정보망에 구멍이 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실패 사를 이야기하는 게 김영삼 대통령의 오락가락식 냉탕 온탕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진행된 이 사드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어떤 강경한 입장과 대화 메시지 이것들을 계속 날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의 스케줄을 보면 정말 YS식의 냉온탕과 못지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강경과 또 대화와 또 제재와 또 사드 배치와 사드 배치 철회와 이런 부분 사이에서 계속 오락가락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지 되지 않느냐. 오늘 저희 동아일보 채널에서 외교안보를 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전담하고 있는 김주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공은 아니고요. 김 기자님, 이게 일단요. 북한이 자강도에서 쐈다는 건데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까? 남다릅니까? 그렇죠. 자강도라는 곳 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김근식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드 배치, 재배치 이게 급변하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잃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가 이제 지난 5월에 방한했던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미 군사 하원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장. 네, 미 하원 군사위원장. 네, 손베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군사 정책이나 안보 정책에 그 입김을 행사하는 인물이죠. 그때 사드 배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조금 편안한 분위기가 되니까 글쎄 환경이라는 게 안보 환경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에 대해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고.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여권인 민주당에서는 비준 움직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안보를 이유로 다른 나라의 군사적인 어떤 기기나 어떤 장비를 배치할 경우에는 의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는다. 그건 의회 비준을 거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미국에서 조야나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원어로 하겠습니다. CI 토주. 그래. 거봐. 내가 말했잖아. 이미 북한은 도발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이 되었었고 사드라는 것은 내가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어도 필요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환경 영향 평가라는 이유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중국을 상대로 지렛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한국의 움직임을 이해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속내들이 느껴졌거든요. See, I told you. See, 봐라. 내가 I told you.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냐. 도발한다고 얘기했었잖아. 사드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우리가 사드 필요합니다 해서 가져다 놓는 이런 모양새가 결국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좀 머쓱해진 거죠, 한마디로.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일종의 지렛대. 이 부분을 상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이제 자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자강도 이야기. 자강도 얘기 들어가면요. 자강도라는 곳에서 발사했다는 거, 그리고 그 시간에 발사됐다는 것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정이 거의 가까운 시간에.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고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보통 미사일은 낮에 발사를 하니까요. 근데 이건 밤에 했으니까. 또 하나는 자강도는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을 해왔던 곳이 아닙니다. 왜요? 이곳 자체가 중국하고 인접이 있기 때문에 버퍼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미 간의 군사연합훈련을 할 때도 중국과 인접한 50km 전방 50km 내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 상황 시에 미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또 그렇게 훈련을 해왔습니다. 뭔가 확전을 막기 위한 그런 그렇죠. 조치였군요. 제3차 대전을 막기 위한 일종의 그런 어떤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은 쏠템을 써봐라. 우리 중국에 지금 중국 국경 지역에 미사일 기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미사일 기지 많이 있고 여기서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쏘아 올렸고 미국인들 지금 상당히 많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볼 수 있어요. 큰 충격이다. 자강도가 그런 의미다라는 건데.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준 남자 김지입니다. 오늘 뉴스의 핵은 바로 잇따른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로 인한 우리 정부의 사드 4기 조기 배치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14시간여 만에 입장을 뒤바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슈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사드 4기 조기 배치, 새벽에 열렸던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그같이 바꾼 겁니다. 사드 급반전, 선환경평가 하루도 안 돼서 발사대 조기 배치.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서 조기 배치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이 발사대 4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던 그 4기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 ICBM 미사일, 24일 만에 사거리에 2,000km를 늘려서 10,000km 날아가는 어디까지? 시카고까지. 시카고, 뉴욕, 미국의 핵심 내륙까지 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이 능력과 위력. 우리 정부도 놀랐고 미 당국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사드 배치 없다. 환경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밝혔던 정부가 하루도 안 돼서 사드 4기를 조기 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잠시 후 얘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아마도 북한이 쏜 이 미사일, 이 뉴스에서 가장 긴박했던 장면은 이 장면이 아닐까요? 어두운 그곳에서, 아무도 김정은을 가릴 사람이 없는 이곳에서, 컴퓨터 모니터와 스탠드만 켜진 이곳에서 김정은이 날아가는 ICBM 미사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이 뒷모습, 김정은의 이 뒷모습,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화에 대한 김정은의 답변이 바로 이 뒷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사회면 기사입니다. 요즘 대구가 너무 더워서 아프리카만큼 덥다,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 그래서 데프리카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수치로 한번 경향신문이 확인해봤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가 32.7도인데요. 대구는 38.4도였다. 아프리카 적도 부분의 라고스, 나이지리아 33.1도. 대구는 이거보다 더 더운 38.4도였다. 정말로 대구가 아프리카보다 더 더웠다는 겁니다. 대구의 유학 온 아프리카 유학생은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고향 아프리카가 더 시원하다. 정말 데프리카였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유학생이 그렇게 말했으면 게임 끝난 겁니다. 이번 한겨레 신문입니다. 사이면 기사인데 달리던 열차에 무엇 때문에 7명이 부상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달리던 열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kg의 쇠뭉치가 돌연 날아들었다.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의문점입니다. 이 10kg의 쇠뭉치가 왜 달리던 열차에 갑자기 날아들은 건지, 누가 던진 건지, 누가 놓은 것인지, 단순 사고인지, 목적을 가진 범행인 건지, 잠시 후 사건 라인업에서 이 사건의 실체 여러분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27면 오피니언 사설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하루도 안 돼서 사드 4기 추가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서울신문은 더 나아갑니다. 더불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현 집권 여당의 이름이기도 하죠. 사드 추가 배치와 더불어 대북 정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화. 지금 이 대화의 손길을 내밀 때이냐.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는 만평 준비했습니다. 박용성 만평 함께 보시죠. 서울신문에 이어서 중앙일보 만평에서 대화와 제재 두 가지 투트랙의 운전대를 잡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김정은이 미사일로 관통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미사일이 남기고 간 자리, 어찌 보면 이 베를린 구상은 뜬구름 위에 놓이게 됐다. 여러 가지 의미를 박용성 만평에서 담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늘 뉴스의 가장 큰 핵은 사드 4기 조기 배치와 그리고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